그들이 순위파든 시아파든 이라크든 아프가니스탄이든 전 세계 어디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충성은 어떤 국가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라불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여기서 여러 다른 종교들과 함께 공존하고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는 지배하고 다른 모든 종교를 없애고 사람들이 모든 종교를 떠나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덕성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어떻게 품위 있게 처신하는지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진실을 상기시켜 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심하게 망상에 빠진 사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심하게 망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형 해군함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로켓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우월하다고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해리스 술탄입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글라스 써서 죄송합니다. 결막염에 걸렸거든요. 지난주에 마르코 루비오가 이슬람을 박살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 전 세계의 모든 급진 이슬람 운동은 서방 전체, 특히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악으로 규정합니다. 전체 영상을 보고 싶다면 꼭 확인하세요. 별도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트 헤규제트가 가세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이 클립을 아랍인들 선동에 쓰려 하자 아랍어 자막도 추가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과 이란에 맞서 동맹을 맺느냐고 말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신이 순위파든 시아파든 그들은 여러분 모두를 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사실 그가 한 말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이슬람주의자들, 순위파, 그리고 시아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그런 구분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주의자란 이슬람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분명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카타르까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이슬람주의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그 나라들을 이슬람주의 국가로 인정하지는 주데이케이는 미국은 순위파인 아프가니스탄을 지하디와 이슬람주의자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한 시아파 이슬람주의 정권인 이란의 이슬람 정권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주의적이 누구인지 순위파인지 시아파인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이란이 시아파 정권이기 때문에 종파는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집단이 미국인을 죽이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숨겨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적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 왔습니다. 이란은 이라크든 아프가니스탄이든 전 세계 어디든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방경찰은 IRGC가 조직한 최소 2건의 테러를 막았고 영국도 4-5번 그러한 시도를 저지한 것으로 합니다. 미국에서도 이미 IRGC가 후원한 성공적인 테러 공격이 2억 건 있었습니다. 그가 언급한 대상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이 순위파 이슬람주의자든 시아파 이슬람주의자든 미국의 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런 성격의 정권이 핵 능력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짜 채널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랍어 자막을 다는 것도 당연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소아성의 옹호자인 다니엘 히키카주를 한번 보세요. 그는 카피르 문신을 한 남자가 목표가 이슬람 파괴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고 이슬람주의자들을 화나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저는 이 이슬람주의자들이 우리 정치인들과 교활하게 행동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저는 그들이 나와서 모든 서방 국가의 전쟁을 선포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키아스타마와 앤서니 알베니지 같은 약하고 비겁하며 한심한 지도자들이 국제법 뒤에 숨지 않고 우리는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이슬람주의자들이 나와서 우리 각 나라에 전쟁을 선포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키카추가 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자막들도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슬람주의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랍어를 유창하진 않지만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아프가니스탄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피트 헥스는 이슬람주의자들을 따로 구분해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며 이 사람들은 이슬람주의자가 아니라 이슬람이, 즉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트 헥사가 당신이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든 시아파 이슬람을 따르든 당신은 우리의 적이다 라고 말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하죠. 솔직하지 않은 태도지만 누가 신경 쓰나요? 전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화내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른바 무슬림은 사실상 이슬람의 적, 즉 이슬람주의자나 이슬람의 편이 아니라 적의 편에 서 있는 것이며 마땅히 무나피크, 즉 위선자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꾸란에서는 무나피크, 즉 위선자의 자리가 자한남, 즉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 즉 불신자들보다도 더 낮은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나피크들은 지옥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알라는 위선자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선자들은 무슬림이라 주장하지만 이슬람 원칙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할까요? 마르코 루비오는 급진 이슬람이라고 했고 피트 헤그셋은 이슬람주의자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들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이 예의라는 가면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전환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방의 지도자들은 진보적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문화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려면 반드시 몇 가지 타협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국이나 호주, 미국에서 샤리아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거리를 막거나 우리의 랜드마크를 점거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며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치면서 현지인들을 자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앤서니 알바니즈나 영국의 키요사미처럼 지나치게 굽신거리는 사람들은 선거 과정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 사람은 야신 칸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저의 궁극적인 충성은 어떤 국가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국의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라불에게 있습니다. 라불 알라미는 모든 세계의 신, 즉 알라를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의 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의 충성은 미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무슬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샤리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여기서 자리 잡고 다양한 종교들과 공존하며 우리 모두가 손을 잡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는 지배하고 다른 모든 종교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떠나 이슬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움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하드가 제정된 가장 큰 목적은 알라의 말씀을 가장 높게 하고 불신자들의 말을 가장 낮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신자들이 그것을 싫어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직설적이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무슬림의 궁극적인 충성은 무조건적으로 오직 창조주에게만 있어야 한다고요. 무조건적으로입니다, 여러분. 변명도 없고 타키아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무슬림이다. 왜냐하면 그는 타키아를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런 영상을 수백 개나 봤어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이건 좀 오래된 영상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기 같이 있는 이 용당하는 바보, 백인 미국 여성도 보세요. 가자지구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승리를 이뤄냈다는 메시지가 이곳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한 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약속드리건대 정말로 부끄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반드시 와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반드시 와야 하는 그 변화의 형태는 우리 민족을 처음부터 괴롭혀온 이 제국, 미국 제국과 제국주의 서방 세력들이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샬라,
그들은 반드시 미국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용한 바보를 보세요. 이 백인 여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미국 제국이 무너져야 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할리우드, 음악, 자유, 개인의 자유, 페미니즘, 그리고 성적 표현의 자유. 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하며 그들의 문화와 세계 질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LGBTQ가 옥상에서 내던져지고 여성들은 쓰레기 봉투 같은 옷을 강요받습니다. 단통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성공해야 하며 이 여성도 동의합니다. 정말 멍청하군요. 또한 가자 주민들과 전 세계 억압받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곳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 제국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신념으로 목숨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된 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광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잠복 요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맘 이스마일 살린이고 노폭의 윌리엄 살람 모스크의 이맘입니다. 이 장면은 2024년 12월 1일에 촬영된 것입니다. 그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이 이를 종교적으로 나누기 쉬운 이유는 꾸란이 1400년 후 미국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주의 창조주인 신에 의해 쓰여졌다면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미국을 언급했어야 하지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무함마드는 아메리카라는 나라가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슬람 세계관은 매우 좁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것을 세 가지 주요 종교로 나누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무슈라킨, 즉 이교도들입니다. 그는 힌두교인 등 이교도들에 대해 알고 있었고 무함마드 주변엔 이런 이교도들이 많았습니다. 메카에는 이교도들이 있었고 그의 부족 쿠라이시도 이교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 기준으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무슬림들을 미국에 맞서 더 잘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때문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국가들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미국이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유럽은 이미 끝났어요.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대거 종교를 잃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무슬림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늘 거짓말해요. 보세요. 10명 중 4명 이 종교가 없어요. 2001년에는 영국인의 약 7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선을 보세요. 이 수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48%입니다. 하지만 이 선은 같은 속도로 오르지 않습니다. 저걸 보세요. 이 선은 이 선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비종교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001년에 1%였던 것이 6%까지 올라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6%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나 8%까지 됐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주로 그들의 출산율 때문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호주에서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걸 보세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모든 오르내림이 똑같습니다. 이걸 보세요. 2010년, 2020년. 그래서 기독교와 무종교가 여기서 만납니다. 그들은 무슬림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종교가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상 매우 월크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독교를 보존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 무신론자가 되고 그 결과로 워크가 되는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슬림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백인들도 몇 명 있긴 합니다. 아마 그 수는 수천 명, 많아야 10,000명 정도일 겁니다.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많은 백인 개종자들도 결국 이슬람을 떠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여전히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는 한 결코 진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우월감 문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치유한 뒤 앨리슨으로서 실제 궁극적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미국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무슬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슬림이 되고 우월감 문제를 치유하면 꾸란에서는 모든 비무슬림이 가축과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언급합니다. 그들은 가장 나쁜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돼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염소와 같습니다. 그들은 양과 같습니다. 그들은 돼지보다 더 나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그들이 당나귀처럼 울부짖는다고도 합니다. 무슬림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해 착각하는 이유는 꾸란 때문입니다. 꾸란은 무슬림이 선하며 비무슬림은 더럽고 가장 악한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말하는 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문화가 그럴 수 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한다는 게 특히 아이러니합니다. 영상 하나 더 보죠. 이 사람은 미시간에 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보세요. 그는 미국 비무슬림을 비난하며 무슬림 통치 아래 노예로 삼겠다고 맹세합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건 소위 깨어있던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말이죠.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치죠. 이게 바로 그들이 너희를 보는 방식이야, 멍청이다. 그들이 너희의 LGBTQ식 생활 방식을 좋아할까? 너희 여자들이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이상한 코 피어싱을 하는 걸 그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해? 기독교 우파가 그걸 증오한다고 생각해? 너는 증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잖아. 그들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려 들어. 나한테 세련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 신뢰합니다. 당신은 무지하고 나는 잘 압니다. 비켜주세요. 미국의 마지막 희망은 이슬람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진실을 상기시켜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지도자입니다. 매우 착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형 해군 함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로켓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월하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명이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 오바마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바마가 말하기에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과 민주주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결코 그 국민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소련은 그렇게 많은 인구와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나 자유세계와 경쟁할 수 없었을까요? 로널드 레이건은 그들을 압도하며 우리 적이 거대한 주유소일 뿐이라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산업이었죠. 그래요. 그들은 우주에 사람을 보내고 있었고 로켓 프로그램도 훌륭했지만 결국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과 창의성은 자유사회에서처럼 권위주의 아래에서는 결코 꽃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결점이 있지만 이번 세기에도 선두를 지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진정한 창의성과 진정한 천재성은 권위주의 아래에서는 결코 꽃피울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중국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이제 독재자가 지배하게 됐고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제도적으로 권위주의적이었더라도 시진핑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랬지만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이런 사람들은 평생 독재자입니다. 평생 독재자가 있으면 나이가 들수록 통치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점점 더 편집증적으로 변하죠. 푸틴을 보세요. 그는 방금 모스크바에서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모스크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휴대전화를 쓸 수 없었습니다. 스냅챗, 페이스북,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없고 친구나 가족에게 메시지나 왓츠앱도 보낼 수 없어요. 모두 다
한 미친 독재자의 변덕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편집증에 걸렸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메네이를 죽인 거예요. 어쩌면 우크라이나가 날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리고 시진핑도 나이가 들수록 편집증에 걸릴 거예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는 미쳤을 수도 있지만 임기 후엔 사라질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들어올 거예요. 새로운 젊은 피가 들어올 거고 그들이 교체할 겁니다. 미국의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자유세계가 오래 지속되고 서양이 가장 위대한 문명이며 미국이 그 정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는 주인이나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염소를 치는 이들이며 자유세계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입니다. 우리 땅을 식민지로 만든 백인의 필레모니안과 양념도 안 된 치킨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네 치킨에도 샤리아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가 당신의 주방에 향신료를 가져올 겁니다. 마샬라, 당신이 식민지화되지 않은 멋진 요리의 세계에 환영받을 수 있도록요. 식민지화되지 않은 이슬람은 가능한 모든 대륙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만 속임수를 통해 개종되었고 다른 모든 나라는 무슬림 군대에 의해 식민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위선적입니다.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나쁜 점은 우리 좌파, 멍청한 워크주의자들이 그 말에 속는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적대적인 남자 옆에서 카파야를 입고 있던 그런 여성들 말입니다. 멍청하죠. 이건 완전한 바보짓입니다. 오 알라요, 전 세계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소서. 즉, 그들을 이슬람에서 해방시켜달라는 뜻입니다. 알라후마 라니 아사하야나티. 보세요. 당신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잖아요. 억압받는다고요? 왜요? 그들은 샤리아법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진보 진영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번영의 상징이라고 동의할까요? 아니요. 동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닮고 싶어 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전 세계를 아프가니스탄처럼 만들고 싶어요. 닥쳐.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과 상대가 안 돼요. 지난 적어도 300년간 알라는 잠들어 있었고 무슬림들은 이긴 적이 없어요. 오 알라요. 우리는 그들로부터 당신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미혹된 자들로부터 당신께 피신합니다. 그들이 이길 일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절망을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직 제 마음속에서 100%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경고드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미국은커녕 영국조차도 차지하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코 루비오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보고합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알겠죠?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거의 10년 동안 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10년 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슬림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올바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둔하는 워크주의자들이 있고 그들은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슬림들이 너무 일찍 본색을 드러냈다고도 말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런 성명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방 국가들이 영국을 주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왜냐하면 그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게 그들이 해온 말입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면 2050년까지 무슬림이 영국 인구의 10%, 프랑스의 20%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즉 이 나라들이 더 이상 무슬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순수하게 출산율만으로도 2050년까지 우리는 각각 10%와 20%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오니스트 로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수적 규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세요. 이 트윗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했고 이제 현지인들이 일어나며 말합니다. 아니, 있잖아. 우린 너희를 원하지 않아. 너희는 분명히 우리에게 영국을 이슬람 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어.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골칫거리가 될 거야. 우리 중 일부는 죽게 될 거야.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어. 우리 중 일부는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사람들이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걸 알아.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적어도 서로마 제국은 야만인들에게 무너졌지. 그 다음에는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이 무슬림들에게 무너졌다고 할 수도 있어. 그 당시 무슬림들은 하나의 문명이었지. 적어도 고전적인 의미의 야만인은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미국이 이번 세기에 로마 제국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야만인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여기서 야만인들이란 덜 문명화된 사람들, 아마도 한 14세기 정도 뒤처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조차도 본받고 싶어 하지 않아. 그들은 7세기 칼리프국을 본받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그들은 서구를 파괴할 수 없는 거야.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들은 분명 골칫거리가 될 거야. 그건 확실해.